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숲속교회 이두영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척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졸업한 이두영 목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개척 페스티벌이 학교가 아닌데 왜 졸업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성을 방해하는 우리 학벌주의라는 죽은 전통을 느낍니다. 네. 저는 21년 3월 코로나가 한참인 그 시절에 5인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사실 뭐 엄청난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부담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망해도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재정적 후원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바로 들어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저의 그 경제적인 기반 사항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는 좀 너무 억울했어요. 어떤 게 억울했냐면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에서 본 교회를 제 인생에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럴 거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던 그 교회를 보던 아니면 망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개척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6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니란 마음 중에 하나는 한 3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전임 목사로 돌아가지 라는 생각도 하는 좀 아니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년 6개월 정도 성도 유입이 전혀 없었고요. 3명의 회심한 성도, 저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3명의 회심한 성도와 그리고 3명의 그분들의 자녀,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 친구들과 6명과 함께 개척을 했고, 현재는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성인 성도 30분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1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다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교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30대에서 50대 초반에 분포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그 숲속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아빠 혼자 아이 2명을 데리고 동역 수양에 참석한 사람은 아마 저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가자고 꼬셨는데 아내가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발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막내까지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표정이 별로 없는 이유는 새 아이의 아빠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네.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장소가 없어서 후배의 기타 연습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이제 나중에는 지하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잠시만 머물 생각으로 간판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스텔스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두 분이 갑자기 두세 분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보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때부터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회심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10년 정도 나와 함께한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자라고 우리 숲속교회는 어떤 성도를 길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아는 게 맞았나? 그래서 이전까지는 막 들여다보지 않다가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김영근 목사님의 영상이라든지 이거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22년에 하나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본강자 시즌을 놓쳤기 때문에 찾아가는 본강자를, 이거 1년 사진이에요. 네, 찾아가는 본강자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강좌를 하고 네트워크까지 바로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설득됐습니다. 본강자 때 설득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저런 교회를 꿈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화 강좌를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두 번째 심화 강좌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23년에 개척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길래 가야겠다. 그리고 나드무 영성센터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여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적으로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원시키는 때부터 그리고 아이를 재울 때까지 제가 책임집니다. 새 아이를. 물론 이제 장모님도 때때로 도와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때때로 도와주시지만 주 양육자는 접니다. 그래서 아이 하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깝게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목님을 잘 몰랐어요. 대목님이 첫 예배부터 1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페스티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예배 때 가깝기 때문에 또 봉사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류하고 대목님 계시길래 연예인 보는 심정으로 사진도 몰래 찍어보고, 네, 그랬습니다. 총 23년부터 25년까지 6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또 개척 네트워크에서 2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척 페스티벌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저의 첫 생각은 고마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서 맛있는 밥을 주거나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렇게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진지하게 돕는 단체를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따위를 도와줘서 하나복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지? 이거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유익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3가지 유익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끄미로 풍삼기를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는 성도님들의 미세한 변화와 성도님들의 기쁨을 누리는 거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척 페스티벌을 통해서 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거쳤던 조장님들의 조언을 함께 듣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을 하나복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 목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풍산기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공동체 내에서 워킹하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미세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희 첫 번째 풍산기 따름이 해주셨던 분이, 원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3가지 축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항상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를 선택하십니다. 네, 저는 꿈을 이룬 목사입니다. 정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구체화를 개척 페스티벌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가 이거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홀로 에버랜드 14번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프로페셔널 파더입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화나 있습니다. 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를 하루 가면 오전 전체를 날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밥을 먹이고 저녁을 씻기고 재워야 됐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됐습니다. 뭔가 조급해지고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김은공 목사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얘기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목적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고민하고 방향성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좀 하자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 페스티벌이 처음 모였을 때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 답을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의 얼토당토 않는 말들을 다 들어주시고 조율하시고 이러실까. 네. 나중에 와서 알게 됐던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대목님도 정답이 없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케이스다 우리는. 그 DNA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을 놓고 그 다양성을 놓고 서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교회에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혹시 모이거나 같이 모였을 때 그 다양성을 서로 최대한 얘기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다양성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진지하게 배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복의 유익을 굉장히 깊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첫 번째 동역 수양회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네트워크가 결정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한 군데 던져졌는데 그때 조장을 해주셨던 분이 홍순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과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한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 페스티벌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복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 페스티벌이 런칭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저에게 적용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면 10개 중에 15개는 실패합니다. 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네, 아마 제 올해 목표 중 하나는 내년에는 10kg 감량하는 건데 아마 실패할 겁니다. 내기한 사람 저 아니에요. 네. 지금 굉장히 즐거운 것은 제가 봤던 그 교회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풍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가 없을 때 풍산기가 이루어지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재 또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DNA가 우리 교회에 제대로 정착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개척 페스티벌을 통해서 굉장히 즐겁게 전혀 힘들다는 느낌이 없이 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척 페스티벌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좀 느리게 보이지만 한 방향성을 잡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우리가 해야 나갈 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